배만 불룩 나온 내장 지방 굶지 않고 이것 먹었더니 뱃살 싹 비우는 식사 순서 비법에 대해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다리는 갈수록 가늘어지는데 왜 유독 배만 올챙이처럼 불룩 튀어나오고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 찌푸둥해서 힘드셨지요? 혹시 뱃살 좀 줄여보겠다고 밥 양을 반으로 줄이거나 무작정 끼니를 굶으면서 힘들게 버티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억지로 굶는 순간 우리 몸의 지방 연소 스위치는 꺼지고 내장 지방은 오히려 더 견고하게 쌓이게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힘들게 굶지 않고도 뱃살을 차곡차곡 비워내는 놀라운 식사 순서 비법을 완벽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겉으로 보이는 체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 사이사이의 내장 지방입니다. 체중계 숫자는 정상이고 겉보기엔 날씬해 보여도 이미 복부 내부에서는 독소와 염증을 뿜어내는 지방이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장 지방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혈관과 간 췌장의 기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밥과 빵 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솟구치게 만들어 인슐린 호르몬을 대량 분비시킵니다. 문제는 이 인슐린 분비가 반복되면 간과 근육이 신호를 무시하게 되고 갈 곳 잃은 포도당이 간에서 내장 지방으로 급격히 변환됩니다. 과도한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하는 효소는 미친 듯이 켜고 지방을 태우는 분해 효소의 스위치는 원천적으로 꺼버립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수면 부족까지 더해지면 내장 지방 축적 속도는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무작정 칼로리를 줄이거나 굶는 다이어트가 위험한 걸까요? 평소 드시던 식사량을 30% 줄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하여 기초 대사량도 똑같이 30%를 줄여버립니다. 결국 기운은 하나도 없고 근육만 빠져나가며 나중에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최악의 요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방 저장 스위치를 끄고 지방을 스스로 태우는 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핵심 열쇠는 바로 내장 지방 제거의 80%를 결정짓는 식사 순서와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있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식이섬유,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착한 지방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식탁 위에 오른 풍부한 식이섬유를 가장 먼저 입에 넣는 것입니다.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면 끈적한 보호막을 형성하여 나중에 들어올 탄수화물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장내 유익균이 이 식이섬유를 먹고 단세지방산이라는 기적의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이 단세지방산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만성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과식을 자연스럽게 막아주고 배고픔을 잊게 해줍니다. 한 끼에 권장되는 식이섬유 양은 약 30g 기준으로 매 끼니 10g 정도를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하는 식품으로는 귀리나 보리 같은 통곡물 병아리 콩과 서리태 같은 콩류,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채소류가 있습니다. 특히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장내 유익균의 최고 먹이가 되어 내장 지방을 비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즙이나 주스가 아닌 사과처럼 껍질째 드실 수 있는 과일을 적당량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씹은 뒤 두 번째로 드셔야 할 것은 바로 양질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삶은 계란 생선구이, 소고기나 돼지고기 살코기 두부 등은 한 끼에 약 25에서 40g 정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손실을 막아주고 기초 대사량을 유지시켜주며 지방 저장 효소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신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드셔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몸에 이로운 착한 지방입니다. 지방을 먹으면 살이 더 찌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전혀 다릅니다. 착한 지방은 둔화된 대사 회로를 깨우고 강력한 포만감 호르몬을 분비시켜 식사 후 찾아오는 가짜 배고픔을 완벽히 차단해줍니다. 아침이나 저녁 요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을 둘러 드시거나 마카다미아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한 주먹 챙겨 드셔보세요. 이처럼 식이섬유, 단백질, 착한 지방 순서로 식사를 진행하시면 탄수화물이 들어가도 혈당이 폭발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식단을 챙겨 드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설탕이 안 들어갔으니 괜찮겠지 하며 드시는 제로 음료나 시중에 판매되는 인공가공 단백질 음료가 바로 그 주범입니다. 이런 인공가공식품 속 인공감미료는 우리 뇌와 장내 미생물을 속여 결과적으로 인슐린 자극을 유도하고 장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뱃살을 건강하게 비워내는 동안만큼은 가공된 제로 식품이나 액상과당, 정제 밀가루를 멀리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식단 순서만큼이나 내장 지방 스위치를 꺼주는 또 하나의 핵심 비밀은 바로 아침에 실천하는 작은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음용수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밤새 자고 있던 장기를 깨우고 대사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분을 채운 뒤 밖으로 나가 10분에서 15분 정도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밤에 잠을 잘 자게 만드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수면이 부족해지면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급증하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몸속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고 내장 지방을 태우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렇다면 내장 지방을 태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은 무엇일까요? 무작정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강도로 수행하는 가벼운 존투 유산소 운동입니다. 옆 사람과 소소한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걸음걸이로 이 구간에서 우리 몸은 지방을 우선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두 번 계단 오르기처럼 짧고 강렬하게 숨이 차오르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숨이 차는 고강도 운동은 운동이 끝난 후에도 최대 48시간 동안 지방을 계속 태우는 애프터번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의 혈당 공장이라 불리는 하체 근육을 다지는 하체 근력 운동과 생활 속 계단 이용하기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으로 하체 근육이 튼튼할수록 인슐린 감수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식사 후 10분씩 산책하는 작은 활동들이 모여 내장 지방이 감히 쌓이지 못하는 체질로 바꿔줍니다. 나는 그냥 운동은 안 하고 완전히 굶어서 뺄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음식을 무작정 굶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고 대사 속도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희망적인 사실은 올바른 식사 순서와 수면 습관을 시작하면 팔다리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가장 먼저 빠르게 빠진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식탐을 참으며 몸을 고문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의 호르몬 체계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지혜로운 습관이 답입니다. 오늘부터 밥상 위 식이섬유부터 먼저 챙겨 드시고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아침 햇살을 쬐며 건강한 뱃살 비우기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끊어내실 나쁜 식습관이나 실천할 건강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다짐을 남겨 서로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대중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전문의의 진단이나 의학적 치료를 대신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